왜 정답 안 올려요? 찍기라도 하세요 빨리. 빨리 찍어. 틀리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틀려야 실력이 늘어요.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정답이 다 나뉘어요. C번을 찍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C번이 아닌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C번을 찍으신 분들은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선생님, 저 be interested in 외웠습니다. 뭐죠요? 잘 외웠어요. 그런데 그거 in만 보고 여러분 절대로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in만 보고 interest 찍으려면 이 문장을 왜 이렇게 길게 줘요? 왜 콜로케이션만 보고 찍을 거면 이 문장을 왜 이렇게 길게 주냐고요? 그러면 기억할게요. 형용사 어휘 선택 문제네. 보기 보지 마세요. 저랑 이거 우리 뜻 추론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거 문제풀이반에서 맨날 어휘 문제 추론하는 연습입니다. Regulatory approval. 규제 승인을 우리 secure를 동사로 쓰면 확보하다. 그러면 규제 승인을 확보하는 것은 이게 주어예요. 어떤 상태였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Enabling the firm, enable A to 동사원형 표현이죠. 맞아요. 회사가 뭔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규제 승인을 확보하는 것은 땡땡이다. 그런데 뭐를 진행시켜요? Cross-border expansion. 여러분, cross-border 하면 뭐예요? 이 국경, border를 넘어서는 확장 계획이죠. 그 자체로 여러분 단어의 뜻을 받아들여 보세요. 뭐지? 하고서 블랙아웃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확장 계획, 국경을 넘어서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regulatory approval 확보하는 것이 땡땡이었던 거죠. 그러면 땡땡을 한국말로 한번 추론해볼까요? 그렇죠. 은실이네님. 중요하다란 뜻이에요. 중요하다란 문맥이 들어가면 어울리지 않을까요? 필수적이고 중요하고 메인이고 문맥을 이렇게 한국어로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기를 볼게요. 그럼 적어도 C번은 안 찍게 된다고요. 갑자기 interested? 질문? 여러분, 흥미 관심을 느끼는 건 누가 느껴요? 사람이 느끼죠. be interested in이라는 구문이 있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보통 주어로 나오죠. I am interested in reading a book. 나 책 읽는 거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쓸 때 쓰는 거지. 갑자기 규제 승인을 확보하는 게 흥미 관심을 느껴요? 이건 문맥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녕, 난 규제 승인이야. 나 굉장히 흥미 관심이 있어. 사람도 아닌데 그런 감정을 어떻게 느껴요? 그러니까 어색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demotivate 뭐예요? 여러분, D가 붙었잖아요. 우리 motivate 하면 여러분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고 demotivate 하면 그렇죠. 동기부여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폄하시키고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wide가 안 좋은 뜻이에요? BCD. 그러면 문맥적으로 내가 잡은 키워드가 다 BCD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번 뜻을 몰라도 우린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보기 4개 중에 3개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정답은 A번이겠죠. 그럼 A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전을 찾으면 우리 pivotal 이 무슨 뜻으로 나오냐면 중심축이 되는 이란 뜻이 나와요. 중대하고 그리고 뭐한다? 결정적인 이란 뜻으로서 토익 단어로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pivotal 또는 pivotal 뭐라고 발음하든 상관없습니다. cross-border expansion plan을 하는 데 있어서 뭐를 받아야 된다? 규제 승인을 받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는 문장으로서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지 없는지를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휘 문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가겠습니다. 갑시다. 접속사 선택 문제. 접속사 그러면 동사 2개 찾을게요. will be expected 하나, 그리고 will outline이라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and 뒷자리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게 무슨 절인지부터 우린 판단을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시야를 좁혀서 and와 will 사이에 뭐 들어갈까? 이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읽으세요. 구조가 안 보이면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형태와 의미를 찾으면서 뭐 해라? 구조를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orientation session이 설명할 거래요. The project scope, 그럼 그 프로젝트의 범위를 좀 설명을 할 거래요. 우리 scope 하면 범위가 되겠죠. 그럼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명할 건데 그리고서 뭐도 설명할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뭐가 돼요? 또 뭘 설명할지에 대한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잡히게 되는 거예요. 뒤에 동사 부분 하나 있고 and를 기점으로 뒤에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빈칸부터 하나의 덩어리로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슨 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A, B, C, D 다 명사절 가능합니다. 만약에 that을 명사절로 쓰고 싶으면요. 뒤에 주어 동사가 그대로 내용 설명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주어 없이 that을 쓸 수는 없어요. 단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that절이면 주어 없이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여기선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로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일단 that은 불가능. 그리고 when도 마찬가지예요. when도 명사절로 쓸 거면 뒤에 무조건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럼 주어 없이 안 쓰였네? 지워버리세요. 뒤를 보니까 will be expected of staff under revised policies. revised policy, 개정된 어떤 정책 하에 있어서 이 직원들에게 기대되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문맥상 뭐가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B번 what이 연결돼야 되죠. 여기서 사람을 지칭할 수 있을 만한 문맥적 키워드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직원들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그 프로젝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를 이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통해서 설명하겠다라는 문맥이기 때문에 그냥 후로서 누구, 사람을 여러분 설명할 거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거예요. Who vs what 선택 문제로서 12월 7일에도 제가 지금 보건 문제를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문제의 구조로 여러분 나왔어요. 동사 뒤에 목적어 있고 and 뒷자리에 그렇죠. 뭐가 나왔다? 그렇죠. 명사절을 통해서 사람 who를 찍을지 그냥 무엇 something을 what을 찍을지 그 선택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8번 갈게요. 자연쌤 수업 들으니까 28일 시험 뭔가 힘이 나네요. 당연하죠. 그거 힘 드리려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케이. 8번 문제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토익 시험에서 부사 위치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무조건 나와요. must align with가 있네. align with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구문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alignment, 엑셀 파일 그거 할 때 우리 정렬 맞춘다라고 하죠? 거기 잘 보면 alignment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그럼 align with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빈칸을 뚫어놓는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럼 뭐밖에 없어요? 부사 수식어밖에 없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동사를 수식할 때 부사의 위치는 일단 자동사를 꾸밀 때와 타동사를 꾸밀 때로 나뉘는데 자동사를 꾸미든 타동사를 꾸미든 부사가 어디에 올 수 있다? 앞쪽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을 거고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없이 그냥 뭐 전치사구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는데 자동사는 어디? 여기 끼어 들어가요. 자동사와 전치사 사이 끼어 들어가서 align이라는 자동사를 correctly, 그렇죠? 요 C번으로 여러분 꾸밀 수가 있겠죠. 올바르게 일치한다, 정확하게 일치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타동사를 뒤에서 꾸며줄 땐 목적어와 타동사 사이에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제 시간적인 부사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 목적어 사이에 뭐 yesterday 같은 걸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타동사를 직접적으로 꾸미고 싶을 땐 목적어 뒤쪽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껑충 건너뛰어서 앞에 있는 타동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부사가 누구도 수식해요? 형용사 수식도 가능해요. 생각하세요. 형용사의 위치가 주로 비동사의 어디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ing, pp 형태의 형용사들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꾸민다? 부사가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사가 뒤쪽에 이렇게 여러분 끼어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서 앞에 있는 그냥 보어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하나 더, have 플러스 pp 또는 had 플러스 pp 같은 완료 시제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부사가 들어갑니다. 이럴 때 완료 시제를 쓸 땐 절대 앞에 부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서 여러분 꾸미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면 아예 뒤로 가던가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 관부혁명인데 또 관부혁명 너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관사와 명사 사이에서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그리고 그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이렇게 여러분 될 수 있긴 한데 갑자기 관사가 나왔는데 형용사 두 개 해놓고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 다 외울 거예요? 문맥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관부혁명, 관형혁명, 관형, 명명명명 그런 식으로 언어를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정리는 해드렸지만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보면서 구조를 보는 훈련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관부혁명만 외우고 들어가서 관사와 형용사 사이에 빈칸 뚫려있네 부사겠지 하면 틀린다니까요. 형용사로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의미
파악하시면서 문맥을 꼭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correctly with가 되는 거겠죠. align correctly with performance benchmarks.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최고의 선택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9번 문제 가겠습니다. 풀어보세요. W 젤리님 정답 D 보기 보지 말고 키워드 맞아요. 오 키워드까지 다 잡아주셨어요. W 젤리님이 맞는지 맞는 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그리고 보기 보지 마세요. 근데 이거 A, B, C, D에 있는 보기 다 중요한 어휘들입니다. 자 customer satisfaction decline after repeated failures. 반복적인 실패 후에 decline 하면 감소하다. 자 여러분 요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decline이라는 동사는 자동사로 쓸 땐 감소하다, 타동사로 쓸 땐 뭐뭐를 decline something 뭐뭐를 거절하다. 그런데 여기선 당연히 자동사죠. 왜? 뒤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도가 감소했대요. 반복적인 실패 후에. 근데 뭘 실패했냐면 보장하는 걸 실패한 거죠. 어떤 deliveries 그렇죠. during peak seasons. 피크 시즌이 핵심 키워드네요. 야, 피크 시즌 동안 땡땡한 배송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지 못한 거죠. 반복적으로 그러지 못한 거에 있어서 고객들이 만족도가 하락을 해버렸네? 어떻게 하지 못했길래? 제때 배송을 하지 못한 거겠죠. 그렇죠. punctual, 정시간에 또는 시간을 지키는 배송을 하지 못했다. failures로 가셔야겠죠. 정답은 그래서 D번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헌신적으로 뭔가 배송이 잘 안 돼도 고객 만족도를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키워드를 안 잡은 거예요. 또 형용사 어휘를 대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또 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또 delivers만 보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머릿속으로 맞춰서 해석하는 거죠. 키워드는 뭐예요? 피크 시즌이래잖아요. 피크 시즌이니까 어떻게? 그렇죠? 시간을 못 지켰다라는 문맥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되는 거예요. 갱신할 수 있는 말 안 되고요. affordable 이게 무슨 뜻? 이거 그냥 제가 뭐라고 외운다? 저렴한. 하나 더 affordable, reasonable의 동의어로 나옵니다. 파트 7 그리고 part 3, 4에서도 듣기 파트 affordable, reasonable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있죠? cheap 동의어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inexpensive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그리고 비싸지 않은 가격이겠죠. 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저렴한이겠죠. 키워드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또봉님 어린 수강생은 울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울어요? 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케이 10번 가겠습니다. ED 어휘 문제예요. 앞에 주어로 보이는 게 있어요. 빈칸 뒤쪽으로 동사가 없네? 이거 동사 어휘 문제다. 자, 보기 보지 말고 문맥 찾아볼게요. Editorial Board. 그렇죠. 편집장이죠. 편집위원회라고 할게요. 이 편집위원회가 전체 이슈 하면은 기억하세요? 문제라는 뜻도 되고요. 그런데 얘가 무슨 뜻도 있죠? 문제뿐만 아니라 발행, 발급 뿐만 아니라 뭐뭐 호, 잡지에서 뭔가 호라는 뜻도 있어요. 편집위원회예요. 편집 그리고 뒤에 보니까 to the articles 핵심 키워드네요. 기사 그러면 이 이슈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문맥상 호겠죠. 전체 호 그냥 책이라고 할게요. 이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이슈 호를 땡땡한 동작을 찾는 거죠. 그런데 to도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articles를 꾸며주는 addressing 분사 구문이 나와 있네. 그러면 규제 reforms 하면 개혁이에요. 번역 개혁. 규제를 어떤 개혁한 거를 좀 처리하고 다루는 그런 기사로 전체 호를 땡땡했다. 뒤에 보니까 affecting a 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 개혁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기사에 이 전체 호, 이 발간된 이 전체 호를 어떻게 한 거예요? 편집위원회가 이 전체를 다 이 기사로 다루기로 한 거죠. 이런 문맥으로 여러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전체 호를 이 기사로 땡땡한 동작을 찾는 거잖아요. 한국어로도 생각하세요. 이 기사는 어떤 기사?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 개혁을 다루는 그런 기사로 전체 이 책, 잡지 어떤 기사 호를 다루도록 하게 했다. 뭐 이런 류의 뉘앙스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A번 갑자기 수정했다? 전체 호를 수정했는데 그 기사로 수정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번을 찍었다면 이 뒤는 안 본 거예요. 일부분만 또 보고 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한 거지 문맥을 보지 않는 거예요. 즉
전체를 다 이 기사를 다루도록 하게 했다라는 문맥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수정했다라는 문맥이 여기 없어요. C번 볼게요. 전체 호 기사를 따랐다? 말 안 되고요. specialize는 뒤에 전치사 in이 있어서 자동사적인 표현으로 쓰이죠. 그리고 뒤에 보통 어떤 주제나 내용 같은 게 나오죠. 뭐 specialize in the 뭐 science, 과학을 전문으로 했다. 뭐 이런 류가 나오면 모를까? 그럼 뭐밖에 안 돼요? B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devote 이거 무슨 뜻으로 쓰이죠? 뭔가를 전념하고 거기에 다 바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devote 목적어 그리고 to 여러분 뒤에 B가 나와서 devote A to B 꼴로 쓰입니다. 당연히 이 to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럼 뭐가 된다? A라는 걸 이 B에 다 전념시켜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 되죠? 할애하다. A를 B에 할애해 주는 거예요. A를 B에 전념시키는 거예요. A를 B에 헌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표현이 존재하죠? be devoted to 명사. 어딘가에 헌신하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be devoted to 말고도 뭐가 있어요? be dedicated, be committed to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뭔가에 헌신하고 전념하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맥을 잡아가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이 잡지라고 할게요. 이 잡지 어떤 기사 신문 그거를 이 기사를 다루도록 하기로 했다. 왜? 편집위원회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여러 가지 문맥 키워드를 잡아서 문장 전체를 키워드를 넓혀서 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부분만 보고 풀면 A번을 찍기도 하고요. C번을 찍을 수도 있고요. 한국어로 일부분만 여러분 초점이 돼서 여러분 정답을 못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시험장에서 어휘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말대로 한 문장 전체를 다 보고 키워드를 잡아서 A, B, C, D 바로 문맥을 잡으려고 했더니 한 번 읽었는데 문맥을 못 잡겠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실수를 하냐면 갑자기 또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더 읽으세요. 두 번째 읽었어요? 그런데 문맥을 또 못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으세요. 자, 질문. 세 번까지 읽으면 보통 20초에서 25초 정도 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한 문제당 20초 안에 풀긴 해야 되거든요. 20초 곱하기 30문제 해야지 10분이니까. 그런데 어려운 문제라고 치고 25초까지 할애한다고 했을 때 보통 3번 정도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 25초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3번까지 읽었는데도 정답이 안 나온다. 단념하고 찍고 넘어가세요. 3번 읽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잖아요. 30번, 60번 또는 3분 줘도 30분 줘도 이 문제 어차피 찍게 될 거예요. 빨리 찍고 그냥 다른 문제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린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너무 상처인가요? 다인님 산타가 상처. 누가 산타예요? 이게 담당자님이 나 그 산타 AI로 해주셨던데 너무 이렇게 3일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3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찍고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못 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로직 플로우대로 한번 기준점 잡아볼까요? A, B와 C, D로 나눌 수 있습니다. A번 접속사, B번 접속사. 얘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찾으세요?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동사 개수부터 찾으세요. 그럼 읽으면서 의미 파악은 돼야 돼요. could access라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접속사를 여기다 어떻게 넣나요? 접속사를 도대체 어떻게 넣을까요? 말 안 되죠? 그럼 no one 찍을래? anyone 찍을래? 그럼 이건 뭐만 하면 돼요? 얘는 부정이잖아요. 얘는 부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맥을 무조건 잡으면 됩니다. 어휘 문제랑 똑같아요. 보기 보지 마세요. Among the staff member 그 직원들 사이에서 직원들 중에서 could access 땡땡이 접근할 수 있다.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대요. 근데 뭐 없이? 관리자 승인 없이 여러분 관리자 승인 없이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가 돼야죠. 문맥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문맥상 말이 안 되니까 부정어 no one이 들어가야죠. no one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 참고로 no one은 사람을 주로 지칭합니다. 누구도 뭐뭐 아니다 라는 뜻으로서 쓸 수 있어요. 11개 문제 중에 2개 맞았네. 11개 문제 중에 2개 맞춰도 괜찮아요. 쓰세요. 우리 다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100명 할 수 있다 합시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다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내일 시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형용사 어휘를 대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또 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또 아유 뭐야 컨텐츠가 보이지 않는 경우 축소하세요. 이거 뭐야
아, 뭐또 잘못 만졌어요, 여러분. 뭐야. 됐나? 잠깐만. 이거 건들면 안 됐었는데. 몰라. 그래,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